인류 역사에는 참혹한 사건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굵직굵직한 아무런 역사들 중에서도 기후변화가 가져올 피해만큼 큰 사건은 없다 할 정도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의 최대 난제는 단연 기후변화입니다. 21세기를 설명하는 키워드에 기후변화는 절대 빠지지 않죠. 기후변화는 21세기 초뿐 아니라 21세기 내내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자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지만 22세기까지 이 문제가 넘어가지 않을 보장도 사실 없죠. 그래서 이런 전 지구적인 인류 생존의 근간을 흔드는 재앙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협약을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세계의 국가들이 모여서 만드는데 이것이 UNFCCC UN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의 메인 주제인 파리 기후협약을 설명하는데 이 협약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서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UNFCCC는 쉽게 말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협상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 위에서 기후변화를 막고자 하는 전 세계 각국들의 협상과 논의가 이루어진 거죠. 인류는 기후변화 문제로부터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국제연합은 1990년 12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기본협약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이 위원회는 5차례의 회의를 통해 후에 파리기후협약을 이끌어내게 될, 그러니까 파리기후협약의 엄마격이 되는 UNFCCC UN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합니다. 그리하여 6월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통해 전세계 국가들의 서명과 비준을 거쳐 1994년 3월 UN 기후변화 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죠. 온 세계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야심차게 닻을 올린 UNFCCC호의 출항과 여정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1차 총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매년 총회를 열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의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긴 여정을 다 얘기하진 못하고 파리기후협약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사건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첫 총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협상 그룹에서 논의한 결과를 3차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을 채택하죠. 이 베를린 위임사항에 의해 97년 3차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라는 것이 채택되는데 교토의정서는 쉽게 생각해서 파리기후협약의 옛날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직 파리기후협약이 나오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응했던 국제협약인 거죠. 물론 파리기후협약과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이행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채택됐으니까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일만 남은 건데 이게 첫 때부터 꼬여버립니다. 당시 최대 배출국이었던 미국이 교토의정서가 공평성과 자국에 많은 비용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Kyoto is in many ways unrealistic. Many countries cannot meet their Kyoto targets. 그럼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던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 교토의정서는 간신히 발효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의 탈퇴와 또 다른 거대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가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 이 교토의정서 체제는 사실상 실효성 없는 껍데기뿐인 협약으로 취급받았고 후엔 줄줄이 더 많은 국가들이 협약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거의 걸레짝이 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발효가 됐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는 너덜너덜한 채로 진행은 됩니다. 국제사회가 이런 시원찮은 반쪽짜리 대응을 하는 사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지만 교토의정서는 1차와 2차로 이행기간이 나뉘었는데 1차 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였고 2차 기간이 2013년부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020년도까지인 거죠. 이 2020년 이후에 새로운 기후 체제를 만들자는 공식적인 논의와 합의가 남아공에서 열린 17차 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총회는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하자고 하며 특별 작업반을 설치해 신기후 체제의 전반적인 설계를 담당하게 하죠. 오랜 합의와 논의 끝에 2015년 UNFCCC 21차 총회에서 2020년 이후에 신기후 체제인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됩니다. 협약 당사국들의 비준으로 16년 10월 발효 요건 충족, 11월 발효되며 2021년 내년 1월부터 전 세계는 바로 이 협약의 약속된 목표를 향해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드리면 1990년 유엔은 기후변화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1992년 UNFCCC호라는 배를 출항시키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하나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배에 승선을 합니다. 여정을 떠난 UNFCCC호는 1997년 교토의정서라는 미사일을 준비해 기후변화라는 위협에 쏘려 했지만 미사일 자체의 성능 문제와 배 안에서의 내분으로 미사일을 제대로 쏴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내버립니다. 하지만 시련과 역경에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의기투합하여 2011년 이전보다 더 짜임새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제작할 작업팀을 구성합니다. 이들은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여 상고의 고통을 겪듯 결코 쉽지 않은 국가 간의 협상과 논의를 통해 2015년 드디어 한 미사일을 완성합니다. 그 미사일의 이름이 파리기후 협약입니다.